안녕하세요. 드라마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화려한 날들의 다음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가득한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수술대 오르면 안 됩니다. 깊은 밤,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호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얼어붙었는데요. 회장님, 무슨 제 아내가 당신 동생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생모라 믿었던 여자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앞에서 마주한 두 여자, 지은호의 차가운 눈빛과 고성희의 절망적인 눈물이 교차했어요. 전 수술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던진 이혼 서류, 모든 것을 잃은 고성희의 마지막 모습까지, 생모의 배신, 회장의 고백, 그리고 숨겨진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수술 하루 전날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지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는데요. 화면에 표시된 이름 없는 번호를 보며 지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었거든요. 고성희 이사장의 간 이식 수술. 생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주는 그 수술 말이에요. 여보세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호 씨, 저는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고성희의 남편, 대기업 회장인 박진석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만난 적도 거의 없는 사람이 이 밤중에 전화를 걸다니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내일 수술대에 오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박진석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중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묻어났지만 그 안에는 분명 떨림이 있었어요. 아내를 고발해야 하는 남편의 괴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아내 고성희가 당신 동생 지강호 씨를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박진석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윤 원장이라는 불법 브로커를 통해 강호에게 접근했다는 것, 투자 사기단과 연결시켜 범죄에 연루되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는 구원자처럼 나타나 모든 걸 해결해줬다는 것까지요.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빚을 지게 만들고 은혜를 입게 만들고 결국엔 당신의 간을 얻어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는데요. 유전자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을 함께 받자고 했을 때 그 안에 간 이식 적합성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몰래 말이죠. 박진석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윤 원장과 사기단 사이의 연결고리, 그리고 돈을 건넨 중간 브로커까지 모든 증거가 고성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병원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은호 씨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호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무심하게 울려 퍼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모라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지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강호 사건 당시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서 받았던 서류들, 사건 개요, 그리고
강호가 만났다던 사람들의 이름까지요. 윤 원장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기사에서 그 인물이 불법 대부업과 연관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기사 말미에 짧게 언급된 모 재단 관계자라는 표현까지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요. 새벽 4시 지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수술은 오전 9시였습니다. 이제 5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은호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확인해야 했거든요.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지은호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 전이었지만 성희를 만나기 위해 일찍 온 거였어요. 병실 앞에 섰을 때 문 너머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오늘 수술만 끝나면. 네, 걱정 마세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지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고성희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은호야, 벌써 왔구나. 일찍 왔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강호 사건이요. 윤 원장이라는 사람 아세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은호는 확실히 봤어요. 성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박진석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을 찾는 것 같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에요? 지은호가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깐 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절망스러웠다고요. 살고 싶었다고요. 그때 우연히 입양 보낸 딸의 소식을 들었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적합했다고요. 처음엔 간 때문에 접근했지만 지은호를 알아갈수록 진짜로 딸처럼 사랑하게 됐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고성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호가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아이를 이용하면 지은호가 거절할 수 없을 거라고 계산했다고 인정했어요. 너무 착한 지은호가 동생을 외면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성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은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지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더 이상 보기 싫어요. 전 수술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다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지은호는 돌아서서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고성희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지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복도에 서 있던 박진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진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은호를 바라보았어요. 지은호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진석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고성희는 침대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성희, 이혼합시다. 박진석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소. 증거도 있소. 박진석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만큼 고통스러운 결정은 없었어요. 당신이 한 일은 범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요. 당신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대신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지은호 씨 가족에게 보상하시오. 고성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살 수 있는 희망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다른 간 기증자를 찾아보겠소. 하지만 그 이후로는 남남이요. 박진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병실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어요. 한편 병원을 나온 지은호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생모의 배신, 그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려버린 건지 아니면 너무 큰 충격의 감정조차 마비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정순이었어요. 지은호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순이는 급히 달려와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지은호는 정순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생모의 배신보다 더 큰 것은 진짜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호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작업실에 나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동생 강호는 사건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함정에 빠졌던 경험, 그리고 누나가 겪은 고통을 보며 정신을 차린 거예요. 누나, 나 취직했어. 어느 날 저녁 강호가 은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정식으로 취직했어. 물류회사 사무직이야. 지은호는 강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한 달 후 박진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성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간 이식 수술은 성공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고 합병증으로 결국 떠났다고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남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사과와 함께 지은호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지막 인사가 적혀 있었어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공원묘지, 작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용서는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편히 쉬세요. 지은호는 묵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묘지를 나왔어요. 강호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나가 치른 대가를 잊지 않았거든요. 퇴근 후에는 어머니 식당을 도와드렸고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누나, 나 이제 제대로 살게. 강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정순이의 식당은 박진석이 전달한 보상금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깔끔하고 밝은 인테리어로 바뀌었고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어요. 은호야, 엄마 이제 행복해. 순이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지은호는 화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카페 겸 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했어요. 은호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오픈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순이, 동생 강호, 그리고 몇몇 친구들까지요. 축하해, 은호야.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그 선은 확신에 차 있었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생모의 배신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은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정순이와 동생 강호, 그들이 바로 지은호의 진짜 가족이었어요. 박진석은 멀리서 지은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 그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는 고성희의 묘소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찾던 딸은 강하게 자라났소. 이제 당신도 편히 쉬시오. 고성희의 묘비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다녀간 흔적이었어요.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지은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아픔보다 사랑받은 기억이 더 컸으니까요. 어머니 정순이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 동생 강호가 보여준 변화,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응원이 있었어요. 카페 은호의 정원은 서울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와 지은호의 섬세한 디자인 감각이 어우러진 그곳에는 매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강호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와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어요.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는데요. 누나,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까? 강호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강호 이제 다 컸네. 지은호는 동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순이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딸과 아들이 모두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어느 저녁 지은호는 카페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오렌지빛이 카페 안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지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생모의 등장과 배신,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아팠지만 그 시간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핸드폰에는 박진석 회장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지은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도 행복하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끓여놓은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엄마 다녀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지은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저녁 먹자. 정순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는 지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전, 그리고 엄마표 잡채까지. 강호도 퇴근해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거요. 고성이는 생물학적 엄마였지만 진짜 엄마는 아니었어요. 정순이가 바로 지은호의 진짜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엄마와 강호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과거의 아픔은 있지만 현재의 기쁨이 더 크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일기장을 덮고 지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어요. 고성이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을까요?
지은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행복하세요. 용서는 아직 어려웠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날들, 아픔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이긴 이야기였습니다. 지은호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상처받았지만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지은호의 앞에는 새로운 날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진실되고 따뜻한 날들이요. 지은호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말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